네, 지금부터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정류정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연관도 계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비틀대며 길 걷던 남성, 돌멩이 든 주먹을 휘두릅니다. 상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성의 주먹을 맞은 여성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역시 이날 처음 봤습니다. 연락처를 주지 않자 때렸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사건들 지난 1년간 알려진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밤길 걷는 학생들은 두렵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면 어떡하지? 언제 닥칠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무섭습니다. 굳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항도 못 해볼 것 같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런 범죄를 막겠다는 제도와 장치는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이 있긴 한데 어차피 어둡잖아요. 내가 찔리고 나서 신고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매일 밤 이를 악물고 뛰거나 지하철 내려서 집 갈 때 이제 사람 많이 없으니까 전 무조건 뛰어가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습니다. 호신술을 배우려고 시도한 적도 있고. 그래도 범죄를 막는 건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늘어납니다. 노점에서 과일을 사다 모르는 남성에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여성. 작정을 했대요.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죽여야겠다. 너무 힘껏 때려서 전 정말 굉장히 무거운 그물이 막 제 머리에서 위로 떨어지는 줄 알고. 일은 그만뒀고 끊임없는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남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멈추게 되고. 20년 전부터 이런 사건을 뭉뚱그려 묻지마 범죄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도 통계도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는 커지지만 분석은 그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묻지마 범죄가 뭔지 정의 자체도 헷갈립니다. 뉴스룸은 최근 3년간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사건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묻지마 범죄에는 더 묻고 따져봐야 할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 30대 남성이 노린 대상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밖으로 태연히 나갑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선 여성 어깨를 부딪히고 밀어버립니다. 이 남성은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불안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동기를 이해할 수 없었고 묻지마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랜덤이 아니란 얘기예요. 표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지. JTBC가 최근 3년 사이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사건 10건을 분석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8살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이 60대 남성은 뒤따라갑니다. 아이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때렸습니다. 한 10대가 전철에 서 있는 노인 목을 조르고 넘어뜨립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공격 대상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었습니다. 가해자들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 불만형도 있고 정신질환형도 있고 은둔형도 있고 타인에 대한 정서적 감정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도 관계 형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내 재소자들 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죠.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극심한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원하지 않는 고립과 은둔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묻지마 범죄는 어쩌면 이유가 있었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